바람이 불어서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이근규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같이 상의를 할 건데요.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이근규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시요. 네. 어저께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요. 하여튼 둥실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올해 한 해에 큰 기운이 우리 제천단양에 널리 퍼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민 또 기자 언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의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름달 혹시 구경하셨나요? 조금 흐려서 약간 어리어리했지만 뭐 세상 만물이라는 게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의 소망과 꿈은 항상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저께 우리 안명한 우리 남현동 풍작협의 회장님과 함께 수도산에서 보름달을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쯤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어저께 우리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국민참여 경선제가 공식으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의 열화 같은 열망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또 이 땅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 참여 경선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국민 참여 경선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혹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국민 참여 경선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제도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배포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면서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으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드디어 국민 참여 경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든 국민 공천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공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국민 참여 경선 방식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에 의한 완전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당당하게 승부하여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결정된 국민 참여 경선의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바일 투표, 휴대폰에 의한 투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 투표소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보자 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100%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경선 실시 여부는 후보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선거인단을 모집했는데 선거인단 모집의 인원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 단양을 예를 들면 13만 정도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2%라고 하면 대략 한 2,600명, 3,000명도 안 되는 정도의 신청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참여 경선의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여론조사도 일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제천 단양에서는 완전 국민참여 경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신청 자격에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권자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1일, 이날이 총선일입니다.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여야만 하고요. 또 선거인 신청하는 현재 당일날 제천 단양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모에 참여한 우리 제천 단양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 전원은 투표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 모바일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휴대폰이 자기 자신의 명의여야만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실제로 자기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쓰고 있는 나의 휴대폰을 가진 분은 누구나 다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다시 홍보가 될 것입니다만 전화 접수와 인터넷 접수 그리고 휴대폰에 의한 모바일 신청,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화 접수는 콜센터가 개설되면 그 콜센터에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개 주선 전화로, 한 개 전화로 그쪽에 찍히기 때문에 한 개 전화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번거롭겠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르신들도 손주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라는 은행권에서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문자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상 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신청 방식이 있는데요.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페이지에 가서 역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인단 모집은 여러 가지 형평성과 여러 가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날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우 공심위에서 1차 단수 후보 지역을 선정한 직후부터, 즉 저희가 9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단수 후보 지역, 경쟁자가 없어서 단수 후보로 결정된 그런 지역이 생기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공모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2월 15일부터 공모가 시작돼서 2월 29일까지 공모를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보름간, 15일간 공모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제천단양의 경선 날짜가 잡히면 그 잡힌 날짜에 일주일 전에 그 공모를 마감합니다. 이 국민 경선은 선거운동 기간을 7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 전에 마감을 하고 그 선거인 명부에 개인정보를 다 뺀 그런 기초적인 정보만을 후보자 진영에 주고 7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투표를 신청할 경우에 주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위에서 정한 방식은 신청자 본인이 결국은 자기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현행법으로는 선거법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아서 그 선거법에 의해서 정부 기관의 주민등록 주소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지금 비협조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만약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는 실용정보 시스템에 있는 주소와 본인이 신청한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한 경우와 그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혹은 사본, 주민등록초본까지 어떤 것이든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이 제천단양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유권자임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충주에 있는 사람이 제천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권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의 투표 방식은 크게 보면 모바일 투표 방식과 현장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 사전에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니다. 모바일 투표에 신청한 경우는 휴대폰으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 앉아서 혹은 경로당에 앉아서라도 그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 방식은 직접 투표장에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 현장 투표의 방식에는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여서요. 요거보다는 좀 크겠죠. 이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화면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우리 제천단의 경우에 홍길동, 그 다음에 김길동 이렇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사진이 있고 이름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탁 찍으면 그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 되고 그 선택한 게 맞냐 안 맞냐를 또 한번 물어봅니다. 기계가. 그럼 맞다. 여기서 딱 하고 나오면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갖고 이 주권으로 이 나라의 권력을 스스로가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3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우리 민주화운동하던 선배들이 또 수많은 당의 민주정당을 이끌어온 여기 우리 황명구 고모님처럼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이런 분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그토록 일생을 다 걸고 지켜왔던 것이 바로 이 국민주권, 이 나라의 주인을 우리다라는 그 아주 쉬운 그러한 사실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민참여 경선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천단양에 있는 많은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까지 손에 손잡고 정말 국민참여 경선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 국민참여 경선의 결과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그것은 후보 개인에게는 영광이요 개인에게는 그것이 욕심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국민참여 경선을 통하여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가 공천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만드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투표하겠다라고 시민들이 결정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 다양한 주변 협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아마도 제천 실내체육관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넓은 공간도 있고 주어진 시간 예를 들면 2시부터 6시 혹은 2시부터 8시 적절하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만은 그 시간대에 가셔서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 한 사람 뽑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십 년간 우리들은 외쳐왔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국회의원 후보 하나를 공천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많은 제천단양의 시민 특히 의병의 고장에 그 기계를 이어가는 우리 제천단양의 의병의 후예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국민참여 경선의 대대적인 축제와 성황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제천단양이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엄청난 시민들과 엄청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제천단양으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국민참여경선은 정치개혁의 본질이요 상징입니다. 이제 그동안 부정부패 피지에 얼룩졌던 중앙당 공천의 고질적인 폐해인 원봉투공천, 개파간 나누기, 실력자들의 하수인 공천하기 등등의 구시인 정치는 끝났습니다. 구시대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지역 사회에 맞는 일꾼을 선택하여 직접 공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일꾼을 골라 만드는 맞춤형 국회의원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 없고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더라도 시대 정신에 맞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자로 공천을 받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내일 2월 8일이면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은 사퇴하고 이제 이 지역은 도당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국민 참여 경선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중앙당 결정사항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민 참여 경선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자가 되어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무엇보다도 화합하고 통합하는 민주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어갈 각오입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을 지킴으로써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지역정당,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통합당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무릇 정당은 사조직이 아니라 국민 세금과 당원들의 피땀 어린 당비로 운영되는 공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가 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마케팅을 잘못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마케팅은 바로 소통이며 민주적 절차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으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 하나가 되고 그 상품은, 그 후보는 최상의 조건으로 팔려나가 국민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난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국민참여 경선에 당당히 승리하여 제천난양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작인 국민참여 경선에 우리 제천난양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천난양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